2023년 1학기 기말고사 풍동고 생명과학원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일반적인 난이도의 시험이었다라고 제가 써놨지만, 일반적인 난이도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쉬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낼 수 있을 만큼의 형태, 너무 어렵거나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된다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면 선생님이 신경 써서 문제를 냈구나 하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특이한 건 이제 객관식 22문항이기 때문에 문항수는 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지문이 길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1번, 2번의 근수축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생명과학의 킬러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전뿐만 아니라 신경전도와 근수축이 있는데, 이 근수축 문제를 1번, 2번에 배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순서대로 푸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1번, 2번의 근수축을 딱 보고 어렵구나, 시간이 좀 가고, 그 다음에 멘탈이 좀 흔들리는 친구들이 그 뒤에 있는 기본 형태의 문제들에서 실수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형태로 문제 배열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100점은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 90점대 초반이 이제 1등급이 되지 않나라고 이제 형성되는 시험이었던 걸로 보여요. 이제 문항수가 적은 대신에요, 이제 풍동고는 중간고사도 보면 좀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제 타 학교에서 기출되지 않는 형태의 좀 신유형의 문제들이, 물론 이번 기말고사는 어쨌든 항상성이나 방어나 좀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복잡한 형태고요. 이제 타 학교에서도 신유형을 내려고 좀 많이 애썼던 형태의 시험들이 많이 보이는데, 풍동도 16번이나 18번이나 1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출제하지 않는 형태의, 중간고사도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앞부분에 있는 근수축,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신유형, 이게 이제 등급을 결정하는데 변별력을 갖추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이제 고3 모의고사 형태였어요. 고3 모의고사나 고3 수능 문제를 변형했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있죠. 앞부분에 있는 근수축 문제가. 그리고 이제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근수축 문제 중에서의 3유형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좀 어려운 형태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첫 문제부터 굉장히 당황했을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10번 문항 같은 경우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른 호르몬들에 비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형태라서 이 부분도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 맨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형태만 풀고 했던 친구들은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6번 문항은 아까 제가 신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고3 사설 모의고사에 주로 나오던 형태였고, 고3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을 쬐서 면역 능력을 손상시켰다라는 문제인데, 이제 T림프구, B림프구, 지금 용어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방사성으로 손상이 됐다. 그럼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유추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성과 방어인 이 기말고사 파트는 근수축 계산도 어렵지만 항상성이랑 방어 부분의 기본 개념도 암기할 게 좀 많고요. 그 다음 얘네가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최근에 나오는 형태가 이제 억제제 문제거든요. 신경계도 마찬가지고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떻게 조작했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를 평상시에 좀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공부를 좀 하셔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대처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형태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항은 이제 최근에 고3 모의고사에서 생명과학 2에 있는 내용과 연계를 한 단일 클론 항체와의 연계된 문제인데요. 이게 고3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한 2문제 정도만 출제가 됐고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고양시 파주시에 있는 총 약 20여 개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풍동고만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도 그렇고 1학기 기말고사도 그렇고 아주 최신의 독특한 문제에 대해서 풍동고는 한 문제씩 꼭 출제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1번, 22번의 혈액형 문항은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어렵기보다는 그동안 풀었던 형태의 문제였어요. 단지 B형 표준혈청이라는 용어가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두 번씩 언급은 했지만 이제 문제만 풀던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들의 설명을 좀 놓쳤던 친구들은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새로운 게 아니라 수업을 잘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엽이라고 하기보다는 용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잘 적어 놓고 시험 보기 직전에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 시험입니다.